하나, 둘, 셋. 이글 드립 가자. 역시. 오히려 바쁘게 사는 분들이 이걸 못 느끼시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해였습니다. 뭘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많은 마지막 해가 작년이었어요. 하시던 사업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다 있으시죠? 그때 살짝 누구랑 뭐 먹으면서 수다 떨고 넋두리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그만두게 되는 그 정도의 상황만 만들면 그게 10점짜리 행복입니다. 바로 뉴 브론즈 빌더 팀과 이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호 시작.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당하겠습니다. 다음번엔 PT로 핀업하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짝 웃으시고, 예, 두 손도 번쩍 드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메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아메이,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나서 미팅에 열심히 참석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 고 사파이어, 후내년에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해서 고 런던 꼭 하겠습니다. 런던을 목표로 설정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행동의 횟수에 도전하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이루어진 핀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리더님들과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매주 그 도전 시간만 보내고 있어야 될 나이인데 아메이 사업으로 만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이제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회계년도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자 마음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행운이 홍콩 마카오 프로모션에 당첨되신 리더님 호명. 맵시 부릴 상대도 없다네. 여자같이 좋은 거 어디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
안녕하세요. 예, 황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덥죠? 이제 여름이 너무 성큼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이제 등치가 좋은 사람은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지내가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가면서 또 올 또 한 여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는 이제 수원에 있다가 저희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다가 3년 만에 저희가 이제 장유라는 곳에 그 신혼집이 아닌 신혼집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모르시는 분을 홈미팅에 초대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아메이 플랜을 듣고 첫 번째 사업 설명에서 제 뚜껑을 날아갔다는 거는 그렇고 되게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홈미팅에 초대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입견이 없었던 거는 뭐였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 점검이 너무 잘 됐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고 뭘 해먹고 살까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제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정말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내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하면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등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 걸리지 않고 아메이 유틸리티 덕분에 잘 건강하게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제가 챙길 수 있다라는 것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AI와 장수 시대의 웰니스 전략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뭐 거창해 보이지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매주 듣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갖다가 이게 하늘을 나는 그 시간이 12초, 10초, 뭐 이렇게 15초, 그리고 59초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트 형제의 우리가 라이트 플라이어 1호라는 게 이제 생긴 게 언제였냐면요. 1903년에 처음으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랬는데 저기 보시면 1969년도에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하게 됐어요. 아폴로. 여보세요. 세상에 66년 만에 어떻게 세상이 달까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요, AI라는 거대한 변화와 이제 생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AI에 대해서 이게 몸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확 와 다 있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그래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200만 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제 AI 시장의 이 메모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AI 시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형제에서 아폴로까지 가는 그 66년의 그 시기보다 어쩌면은 지금이 더 급변하게 바뀌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를 좀 여러분과 한번 같이 공감하면서 나누고 싶은데 이게 그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인류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경제적 구조가 통째로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AI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들 뭐 시댁에 못 오게 하기, 시댁에서 우리 집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너무 어렵게 바꿔가지고 못 오게 했다. 뭐 이거는 이제 끝난. 그때 우리 시어머니들이 아파트 이름을 뭐 얘기 못해서 그 아파트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 못하면 아마 그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AI 특이점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AI 특이점. 이게 뭐냐면, 지능의 교차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지능이 있고요. 인공지능의 지능인데,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단계를 우리가 AI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무섭다. AI가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오죠. 그쵸? 근데 이게 남은 시간이 5년이래요. 이게 특이점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보의 지능을 넘어, 지금도 이미 똑똑해졌어요. 챗GPT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는데 남은 시간이 단 5년밖에 안 남아있다. 2030년이 되면 정말로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AI인데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다 그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준 PPT거든요. 10분 만에 다 만들어줘요, 진짜. 그래서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저희 남편이 어저께 무슨 자료를 하나 만들다가 제미나이인데 해가지고 탁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허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아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이서 대화한 내용을 딱 정리해서 PPT로 착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룰이 바뀌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4가지가 아메이랑 너무 연관이 많은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노동에서 기획으로 돼 있는데 이제 노동의 종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사실 노동으로 하는 거는 AI 뭐 로봇이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순하게 실행을 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해서 AI하고 잘 살아가는 거죠. 기획력이 좋아야 돼. 질문이 되게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많이 알고 상관없어요. 그냥 질문을 내가 창의적으로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AI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단순하게 나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면 얘도 디테일하게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없어지고 이제는 기획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왔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상업의 보편화 이렇게 됐어요. 요즘 김미경 씨가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인 상업의 시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노동이 없어졌다. 노동은 이제 그 AI 로봇이 다 해버린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 해? 우리는 그냥 판매자. 판매해야 된다. 우리는 뭐든지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인 기업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잘 판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잘 팔 수 있으세요? 너무 못 팔겠죠, 그쵸? 저도 파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제는 안 팔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팔아내야 되는 거죠. 나를 팔든 제품을 팔든 뭐든지 팔아내야 돼요. 그래서 팔아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스템의 자산 필수한데, 이제 자산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주식에 관심 너무 많죠. 주식 관심 많고, 부동산 관심 많고,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시스템, 여기 보시면 디지털 네트워크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하는 게 우리가 아메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구조를 잘 잡아서 그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개인화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개인이 그 개인의 초개인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한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아메이 안에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걱정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애들 공부를 시키지 않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 과거의 교육은 지식 축적형이었다면 이제 AI 시대는 문제 발견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핵심, 예전에는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래서 머리 이제 IQ 좋고 막 이게 단어 100단어 보고 바로 외우고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제 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질문하는 습관과 독창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돼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질문을 잘하는 거.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되게 관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친구하고 놀지마, 학원 가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너 누구 만났니? 만나서 뭐 했어? 어떤 걸 했는데 재밌었니?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진로 설정, 부모가 예전에는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막 요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 AI 시대의 첫 번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더 빨라. 훨씬 빠르게 사용해요. AI 더 사용하고, 학교에서 PPT 만들 때 챗GPT 활용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AI 활용해가지고 뭐 PPT 만들면 0점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뛰어보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는 이제 수동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질문을 잘하고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도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할 때 먼저 훈련을 시켜놓는 게 더 훨씬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이 수준에 따라서 그 챗GPT나 제미나이도 얘가 어떻게 해요? 거기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질문을 많이 해놓거나 조금 얘네들 공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놓으면은 나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거를 많이 못 해놓으면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 로봇과 일상화됐는데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이 이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AI 자동화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2의 뇌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집에 놓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30분, 1시간 가도 다시 가지러 가잖아요. 그런데 지갑 놓고 왔어. 에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제 휴대폰이 내 모든 것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제2의 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F의 공감형 대화하잖아요. 제미나이는 약간 머리형이에요. 챗GPT는 대화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존댓말, 요즘 저 예전에는 막 반말했어. 이거 좀 해줘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전 그 애들도 이제 나중에 나를 평가한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I가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이제 대화를 해내고 현실을 구사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 자동화라는 게 뭐냐? 수술부터 서빙, 청소, 로봇의 대체, 이제 고학력자들, 연구진들만 일 제외하고 나머지에 이제 노동이 대폭 감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현실화된다. 여러분 기본소득 받고 계십니까? 기본소득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에 지금 주는 곳이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아가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받고 내가 몇 개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냐. 되게 중요하죠. 난 기본소득 받고 요거 먹고 살래. 이렇게. 나 아메이 네트워크 하면서 거기에 안에서 인쇄소득 받아갈래. 그럼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도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넣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혹시 지금 안 넣고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넣은 거에 몇 배를 돈을 불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받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지금 쬐끔이라도 넣으셔가지고 10년, 20년, 30년 단위에 따라서 내가 65세부터 받아가는 돈들이 달라지니까 혹시 국민연금 안 넣고 계시는 분들은 최저 금액이라도 넣으시면 65세가 돼서 여러분들 30년, 40년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대비 굉장히 좋은 게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아갔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를 잘못하거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에 다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국민연금 안 넣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넣으셔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받을 거고 조금 젊은 사람들 조금 늦더라도 계속 불입해 놓으면 내가 받는 게 훨씬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메이 소득에서도 받아가고 국민연금에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본소득도 받아가고 나는 그럼 천천히 할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내가 써야 되는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돈이 많아야지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으는 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I 로봇의 일상화가 되고 급격히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요. 너무너무 오래 살아요. 그게 이제 120살까지 사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120살까지 산다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40에도 뭐 암 걸려서 죽고, 뭐 60, 70대니까 뭐 하늘나라 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사는 게 뭐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그 옆에 사람처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 우리 뉴트리라이트 하면서 건강관리 너무 잘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잘 먹으면서 건강관리 너무 잘했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100에서 120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88이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아주 텃밭 가꾸시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 10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오래 사신다. 좀 가끔씩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빨리 그 질병이 와서 하늘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110세 생존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AI 시대에 이게 AI가 왔는데 난 두려운가 아니면 이게 설레임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우세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거야? 왜 이렇게 급변하는 거야? 난 좀 루즈하게 좀 있고 싶은데 뭘 자꾸 만들어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실에서는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뭐가 빨리 흘러간대. 뭐 이렇게 세월이 뭐 AI 챗GPT로 로봇이 오고 온대. 근데 나 현실 가니까 그냥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확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앞서서, 그런데 내가 무조건 앞서서 갈 필요도 없고
암의 안에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차츰차츰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가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두렵습니다. 저희 남편이 와 너무 무섭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게 설렘으로 오는 것보다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자본가들이 급속도로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주식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을 좌지우지하는데, 내가 뭐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0세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장수시대에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이십니까? 걱정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내가 어떻게 나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에 AI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다 뭘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 수명에, 건강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건강도 사실 나랑 관계없죠. 바이오 이런 거에서 연구진들이 연구해 놓으면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를 한번 어떻게 초개인화해서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같이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컨설턴트, 인플루언서로 역할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20세 수명이 연장해서 내가 웰렉스 케어를 잘해서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라이프 스타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계속 아파. 요즘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죠. 병원에 같이 자꾸 실어다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후가 돼서 질병이 5개에서 7개의 만성 질환을 함께 가지고 오래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재앙을 선택할 건가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대는 6개, 70대는 7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안 들어가려면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사실은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요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와서 보이던 그 백지연이가 60세 한갑에 30대 파티처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60세에는 내가 환갑잔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파티처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할 것인가, 이제는 나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들어 늙을 것인가, 청춘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건강, 피부, 모든 것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저거 귀찮아, 안 배울래. 이렇게 하면 생각이 늙어지는 거죠. 근데 뭐야 저거? 저런 거 뭐지? 하면서 내가 그거를 빨리 따라가면 생각의 전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거 가면은 다 휴대폰으로 안 하는 게 없거든요. 휴대폰 안에서 뭘 다 이루어지고,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가도 요즘은 다 전산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도 은행에서 창구에서 앉아있는 게 어떤 거 준비하세요? 앱 여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안 따라오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AI는 좀 힘든데 이 1800조의 웰니스 시장이 뜬다라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헬스 앤 웰니스 시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질병 치료를 했다라면 이제는 미래 패러다임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120세까지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헬스 앤 웰니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질병이 발병 후에 증상을 억제하고, 여기는 뭐야? 질병을 발현하기 전에 예방의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방의학이라는 게 훨씬 낫지,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드럭 먹으라고 해가지고 약을 한 개 먹으면 다른 게 또 다른 질병에 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지혈증 약을 먹었는데 저희 남편의 하나예요. 저희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한번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었는데 몸이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봤더니 그 고지혈증 약이 어떻게 해요?
지방을만 녹이면 되는데 혈관의 안에 있는 지방만 녹여야 되는데 모든 지방을 다 녹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지혈증 약이 이 혈관 안에 있는 지방을 녹여야 되는데 세포막도 다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등을 계속 긁는 거예요. 간지럽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한 25kg를 뺐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다 줄이고 약을 조그만 한 개만 먹어요. 고지혈약도 다 빼고. 고지혈증 약을 딱 빼고 나니까 간지러운 게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먹으면 리스크가 많이 온다. 그게 이제 드럭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약을 먹으면 7, 80대 이후에 어떻게 된다?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요즘 제가 막 되게 많죠. 와서 도와주는. 등급 받으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근데 누구인데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수서 당당하게 여행도 다니고 어디야 서울에 무슨 대학이죠? 가천대 그 총장님처럼 90세가 됐는데 짱짱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게 뭐냐? 내가 헬스 웰리스로 내가 내 예방의학을 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관여한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우리 유티리라이트 안에 있는 그 식물 영양소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건강을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영구적으로 하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이제 백스코에서 리더십 포럼을 했는데 샘nem보고 박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이제 동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근데 피부가 완전 탱글탱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제 파트너가 검색을 했어요. 샘nem보고 박사님 나이가 몇 세? 90세. 90세인데 피부가 너무 탱탱하신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정정하고 내가 내 허리 꼬부리지 않고 이렇게 피부 탱글탱글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은 내가 치료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 그게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의학. 그래서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내 몸에 맞는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의사, 서울대 의대 언니가 이제 저랑 이제 되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큰 병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계속 누르다가 극도에 최고 안 좋았을 때 병원 온대요. 그럼 부자들은 이미 초기에 건강검진하고 좋은 거 먹어서 생기면 다 그래서 정기검진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큰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질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헬스 웰리스 예방의학 쪽으로 이게 성장률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성장률이 엄청 좋다.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리고 앞으로는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안에서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뭘로? 바이오의 이런 핵심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지호셉 대표님이 하시는 우리 HM퍼마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건강의 마스터 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거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 그럼 뭘 건드려야 되냐? 장내 미생물 200종에서 2000종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잘 케어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세계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해. 그러면 어떤 거냐? 근데 우리가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우리가 HM퍼머랑 20년 동안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챗GPT 제미나이가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똑똑해졌어요? 빅데이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난 거잖아요.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EU 국제사업은 124건, 네덜란드 1248건, 미국 국제사업을 하는데 3만 1000건. 근데 우리가 지난번 7만 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어제 11만 건으로 늘었대요.
데이터가. 그래서 장벽 솔루션, 장벽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미생물로 인해서 장벽 강화 솔루션을 새롭게 지금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를 열어서 어떻게 내 몸의 블랙박스 변. 그래서 그분이 어저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똥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가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10%에 있는 사람의 변 중에서 좋은 미생물을 골라서 2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벽 솔루션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변을 갖다 내는 데가 없잖아. 우리 같이 아메이에 지금 ABO들만 내 거 검사해주세요 갖다 이렇게 계속 내는 거예요. 다른 쪽은요, 이거를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고 또 내가 해보는 거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루언서로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전에 빅데이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도 있고, 마이웰리스랩이라는 우리 빅데이터도 같이 활용해서 합니다. 아직 이거는 미미하지만, 이것도 점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것도 빅데이터 시켜서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1등이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그러면, 마이랩하고,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좋은 거를 잘 흡수시켜는, 우리가 유틸라이트가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좋은 식물 원료에 있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이게 너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21년도부터 유기농법으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네이처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전 세계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흡수를 위한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유틸라이트 식물 영양소가 그거를 했을 때 우리 몸에 폭발적인 어떻게 해요?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상의 원료 가일 껍질째 담아낸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9개의 9단계 보테니컬 프로세스가 있고요. 생태계 농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완벽한 분해. 어떻게 뭘로요? 우리가 분해할 미생물이 없으면 얘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비싼 똥이 우리가 먹고 났는데 미생물이 분해를 못해. 그럼 비싼 똥 넣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미생물이 마이랩이라는 미생물이 영양소 흡수도를 엄청나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해요? 저속 노화, 안티에이징, 세포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피부도 되게 좋아야 되죠. 뭐 속이 좋아지면 피부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봤을 때 몇 살이에요 했는데 60살 됐는데 제가 60인데 그러면 막 놀래는 거죠. 그 미국의 어느 방송에 한국인 여자가 50세인가 됐는데 20몇 살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모 가꾸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다 연예인 같아. 옷도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입어요. 연예인 하나가 옷 하나 예쁜 거 입고 나오면 다 팔려요. 사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요. 예전에 제가 한 20대에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 그냥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만 입고 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 막 오늘 여행하는 게 오늘 요 옷 입고 내일 또 요 옷 입고 막 딱 지나가면 그 가이드 하는 분이 한국 사람 딱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표가 딱 난다는 거야. 근데 그 가이드가 너무 창피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거는 그때는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완전 그냥 인기가 최고잖아요,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를 관리해준 유틸라이트 식물 원료로 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효능을 피부 그대로 다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티스트가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윤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발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아메이 경련이 피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틸라이트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만, 내 피부만 건강하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의 건강을 넘어서 지구를 살리는 기후 감수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뭐 봄하고 가을이 없어졌어요. 봄하고 가을이 갑자기 봄 며칠 지나지 않고 바로 여름이야. 가을인가 싶더니 바로 겨울이야. 이게 왜 이래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온난화를 지키기 위한 나의 선택. 일반 세제의 화학 계면활성제는요, 이 헹굼력이 나면서 피부 보호막을 다 벗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고밀도 헹굼력으로 두세 번만 헹궈도 잔여물이 안 남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일반 계면 하천으로 흘러가서 새 깃털에 코팅막을 다 녹여서요, 겨울에 새가 얼어 죽어요. 그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런데 생분해성 계면활성 72시간, 우리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냥 내가 아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메이를 해서 나는 지구 환경에 하는 거를 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 쓰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되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가치가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 뭐 돈만 번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즘은 내가 이걸 가치롭다 생각하면 돈 없어도 그냥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건강을 지키는, 우리가 120세 살아가는데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냄비에서 음식을 영양 파괴하지 않고 먹고, 그 다음에 리플렉서, 우리가 발에 있는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우리 혈점이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 지킬 수 있는 발 마사지기까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있죠. 조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프링, 좋은 물, 그 미세 플라스틱이었고, 우리가 농약 잔여물,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다 걸러줄 수 있는 이스프링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곧 조만간에 프로모션이 보상 판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참 안 해집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 옵티미스트 수분으로 코점막이라든가 호흡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졌다. 그럼 아메이는 뭐냐? 이런 아이템으로 어떻게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AI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걸 내가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 소득에서 자산 소득으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형태, 수입의 형태는 노동 수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자산 소득에 가까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동수 1차 소득, 임시소득에 있는 게 95%, 5% 있는 사람이 자산소득이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의 양이 아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돈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은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가는. 진짜 너무 슬퍼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사놓기만 하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갈까요? 그런 거 있죠, 그쵸?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내가 사면 다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렇게. 어쨌든 그 주식은 누군가의 이득이 있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세요. 만약에 주식하고 싶어 해야 돼요. 하긴 하되 이게 왜 좋은지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 거지. 누가 좋다더라고 해서 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 종목을 공부를 명확하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매달 여러분 아메이 소득으로 주식 매달 10만 원씩 사기,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면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단타 하시면 돈 못 법니다. 내가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사시면 돼요. 파시면 안 됩니다, 대신. 그리고서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있으면 두세 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 유통망을 이렇게 보면 대기업이 다 이제 독점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게의 전통 유통에서는 총판 도매 소매해서 소비자를 가져가는, 그래서 중간 유통 경비를 소비자가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이 사실 메가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건 맞아요. 쿠팡에서 다 가져가잖아. 쿠팡이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사람들이 쿠팡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탈퇴다가 다시 들어가. 이만한 플랫폼이 없다. 다시 쿠팡 들어가셨죠? 아니 쿠팡이 조금, 그래서 저희 다른 우리나라 뭐 신세계나 뭐 LG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쿠팡만큼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편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거대한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가게 문 다 닫았잖아요. 없잖아. 지금 가게에서 문 열려고 하면 못 팔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도 많았는데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쿠팡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개인이 이제 쿠팡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못 팔아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미래는 개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메이. 자, 아메이는요, 회원 소비자에게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ABO로서 어떻게? 중간에 있던 유통마진 35%를 내가 구정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얼만큼 회원 소비자를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나만의 자산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독점된 플랫폼이랑 개방된 플랫폼이 있어요. 자, 개방된 거는 지금 아메이 요 기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결의 주체는 예전에 기업은 플랫폼만이 독점했어요. 그게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야. 나는 아메이 안 할래. 아메이 제품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요 개방된 플랫폼에 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의 기속은 대기업 오너. 근데 이거는 연결망을 구축한 개인 소비자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3%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그 수익의 그 양에 따라 다 틀린 거죠. 이렇게 그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수입이 완전 다 틀려지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는 진입 장비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 일상적인 소비 경험이 어떻게 자본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내가 약간 창피함을 무릅쓰고 조금 약간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66년 전부터 소비자 플랫폼 역할과 수익을 무료로 개방한 중앙화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서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유통을 다 삭제를 하고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판매자가 아니라 연결자,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공장에서 내가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 정보 연결자, 플랫폼의 본질을 줘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뭐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제품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10,000몇 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애를 셋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의뢰를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한대, 광고를. 그런데 본인이 해보다가 컴플레인이 걸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만족 못할 수 있잖아요. 컴플레인이 걸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자칫 그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쪽망하잖아요. 그래서 다 탈퇴하고 나가잖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전 세계 1등하는 제품이 너무너무 좋고, 거기서 리스크를 다 감수해주는, 90일 안에 먹어보고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뭐만 하면 된다? 나의 경험치로 어떻게 해요? 연결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인플루언서 역할로.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쉬웠는데 하기 싫은 거야. 괜히 가서 이 사람한테 설득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진짜 이 현금 흐름, 아니면 내가 자산 소득을 구축해야 되는 정확한 Y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 돈은 어떻게 받아가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닭발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스폰서, 나 동생, 후배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듣고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자, 스폰서가 보시면은 맨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이 4명이 합산 80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6%에 들어가기 때문에 6%를 받아가는데 이거 48,000원이에요. 48,000원 이 사람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요 밑에 있는 걸 먼저 떼주고 내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수입도 한번 보시면 60만 포인트 6% 들어갑니다. 36,000원. 나도 내가 다 받아갈 수 없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스폰서의 수입은 48,000원, 36,000원 빼면 12,000원이고요. 나의 수입은 자, 36,000원이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동생과 후배의 20만 포인트 3% 6,000원씩 돌려주고 2개를 돌려주고 나면 나는 24,000원이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위에 스폰서는 왜 12,000원이냐? 정보 전달 한 번 했고 나는 왜 24,000원이냐? 정보 전달을 2번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역전이 가능한 그래서 노력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조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본사에서 제시하는 그 구조대로 잘 가시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수입이 발생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력을 3%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라 해서 400만 포인트 하면서 9% 만드는 네트워크를 애를 써야겠죠. 금방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SP라고 하는 요게 200만 원을 받아가는 21%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만들어가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코어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리더 복제를 하면 내가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잘 만들어가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달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매월 파워머니 구축을 하고 싶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가 이제 브론즈 빌더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SP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아까 전에 그 구조를 잘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그게 끝이 아니라 그의 이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워먼, 나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나는 200만 원이면 돼. 그러면 그냥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하시면 돼요. 나는 300만 원 벌고 싶어, 아니면 400만 원 벌고 싶어, 500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 벌고 싶어. 거기에 맞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쉽지는 않지만 세상에 현금 흐름을 받아가는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을 제가 30분에 마치려고 여기 30분 뭐 조금 시간 너무 오래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길게 하는 거를 이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를 사람들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1시간 반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공자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나의 스토리가 돼서 그 스토리가 결국은 성공의 사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공을 가는 기대는 이렇게 직선이지만 실제 성공의 궤도는 꼬불꼬불 하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뭐 하다가 야, 이래서 되겠나,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면서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성공자들을 보시면 결국 중간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일자리가 너무 없고 할 일이 너무 없고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는 교회하고 뭐 이렇게 뭐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데밖에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내가 내 지식을 쌓고 시대 흐름을 알아가고 여기 안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큰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이 무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큰 돈을 요즘 시대가 쉽지는 않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 문 안에
여기 안에 같이 함께하는 이 어울림 안에서 내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나중에 진짜 갈 데 꼬르할 데 없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이게 젊은 애들도 이렇게 사귀는 줄을 몰라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커뮤니티를 자꾸 만들어요. 당근에서 같이 운동할 사람, 당근에서 다이어트 같이 할 사람, 뭐 당근에서 책 읽을 사람, 아니 이런 자기네끼리 같이 모임을 하는 사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마음에 들면 그 장소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약간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칭찬 다 해줘, 뭐 오면은 같이 얘기 다 들어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실질 굴곡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내 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이 안에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쭉쭉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